Y 콤비네이터, 다들 아시죠?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키워낸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 이건 되겠다 하고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YC의 전문가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가 진짜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되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엄청난 아이디어는 뭐랄까 샤워하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고 외치는 그런 순간에 나온다고 믿잖아요. 근데 YC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냥 번쩍하고 떠오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과정 끝에 나오는 결과물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수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YC의 상위 기업들의 성공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실패 사례까지 전부 분석해서 나온 진짜 검증된 인사이트들입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아이디어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정말 똑똑한 창업가들조차도 쉽게 빠지는 4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없는 해결책. 와, 이 AI 기술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멋진 기술을 어디에 써먹을지, 적용할 문제를 뒤늦게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점이 모든 걸 결정해요. 기술에서 출발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솔루션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진짜 문제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럼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싶어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문제랑 사랑에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타르핏, 우리말로 하면 역청 웅덩이 같은 아이디어예요. 말 그대로 늪 같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겉보기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누구나 겪는 문제 같고 기술로 쉽게 풀릴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장벽이 있어서 수많은 창업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늪처럼 쭉쭉 빨아들입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약속 잡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앱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야말로 타르핏 아이디어의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누구나 겪는 불편함이니까 될 것 같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YC의 이 아이디어를 들고 온 팀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타르핏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내 아이디어가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YC가 실제로 사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 아이디어 리트머스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YC의 테스트는 사실 총 10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5가지가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 아이디어랑 잘 맞는지, 시장은 충분히 큰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건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타이밍은 괜찮은지, 이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게요. YC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일 거예요. 바로 창업가 시장 핏입니다. 이 아이디어 괜찮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우리 팀한테 딱 맞는 아이디어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 현장을 잘 아는 사람과 뛰어난 개발자가 만나서 건설 현장용 아이패드 앱 플랜그리드를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팀이 가진 고유한 경험과 기술이 아이디어와 정말 찰떡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아이디어가 다루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걸 판단하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브렉스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브렉스가 나오기 전까지 스타트업들은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었어요. 대안이 말 그대로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게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해결책을 원하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많은 창업가분들이 경쟁자가 있다는 걸 알면 일단 겁부터 먹어요. 이미 누가 하고 있네. 이 시장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YC는 경쟁자가 있다는 걸 아주 좋은 신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 시장은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경쟁자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기존의 모든 경쟁자들이 놓치고 있는 나만의 새로운 통찰력,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드롭박스 이야기죠. 드롭박스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파일 저장 서비스가 있었어요. 완전 레드오션이었죠. 하지만 창업자 드류 하우스턴은 딱 한 가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아니 이거 다들 왜 이렇게 쓰기 불편하게 만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는 자동 동기화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통찰력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법까지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냥 영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레시피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YC에 따르면요, 진짜 엄청난 기회는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기피하는 세 종류의 아이디어에 숨어 있다고 해요. 딱 봐도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 너무 지루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분야, 그리고 이미 경쟁이 너무 심해 보이는 곳. 바로 이런 곳들이요. 왜냐고요? 모두가 피하니까 오히려 아무도 풀지 않은 가치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이 지루한 아이디어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다들 뭐 맛집 추천 앱이나 새로운 SNS 같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나 물류 시스템 같은 지루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문제들은 그냥 방치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지루한 시장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7가지 아주 실용적인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겪었던 불편함 혹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던 것들, 또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출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박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이 A to B 사례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창업가들은 트럭 운송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기엔 분명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그냥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직접 트럭 휴게소에 가서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체계적으로 문제들을 파고들다가 마침내 연료카드라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해냈습니다. 물론 이런 레시피들도 정말 유용하지만 YC가 말하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아이디어를 유기적으로 발견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치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문제와 기회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분석과 프레임워크도요, 결국엔 다 가설일 뿐입니다. YC가 전하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아주 명확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시장에 던져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분석은 그만하고 직접 실행으로 증명해 볼 시간 아닐까요?